안녕하세요. 패키징의 모든 것. 모든 패키징은 올 패키징으로 통한다의 올 패키징 TV 아나운서 서지연입니다. 10월에 일본 도쿄팩 2024, 11월에 미국 팩엑스포 2024 소식을 현장 스케치 형식으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시회를 직접 참관하지 못한 분들께서 현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한 영상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올 패키징 TV와 패키징 전문 웹진 올 패키징 저널의 구독, 패키징 플랫폼 올 패키징 가입을 통해 최신 패키징 정보를 손쉽게 접하길 바라면서 11월 4주차 올 패키징 TV 패키징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옥수수 과자에서 곰팡이 독소인 푸모니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는 곰팡이에 취약한 곡물인데요. 아플라톡신이나 푸모니신 등의 독소는 곰팡이가 옥수수를 감염시킬 때 생성됩니다. 이러한 독소는 곰팡이에 오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포장된 후에 습기가 차거나 공기가 유입됐을 때 생겨난 곰팡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한 실링 불량이나 산소 차단성이 떨어지는 포장 재질 사용 등으로 독소 형성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옥수수라고 해도 유탕 처리 등을 통해 고온에서 곰팡이가 살균될 수 있으므로 포장 이후 외부 요인에 의해 곰팡이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징은 곰팡이 독소 발생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포장 재질의 사용, 포장 기계 및 에어리킹 확인, 포장 후 산소, 습기, 온도 등에 의한 영향 분석 등을 해야만 합니다. 식품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패키징에 대한 이해와 투자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회사의 존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식품기업 종사자들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골판지 전문 제조사 리더스 코스메틱 골판지 사업부. 지난주 팩엑스포 2024 현장 스케치에서 소개한 것처럼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속가능성,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패키징은 최근 열린 대부분의 글로벌 패키징 전시회의 주요 트렌드라 말할 수 있는데요. 패키징 공급망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소재 사용, 폐기물 감소, 탄소 발자국 절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는데 이러한 패키징 솔루션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반면 효율성은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 측면에서는 자동화와 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예를 들어 옥시피탈 AI는 시각 기반 인공지능을 통해 제조 공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패키징 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로봇과 스마트 기술도 대거 전시됐는데요. 빠른 속도와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제조 공정의 자동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전시회는 패키징 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혁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이벤트인데요. 올 패키징 TV는 전시회를 직접 참관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국내외 주요 패키징 전시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국내외 패키징 전시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종이 테이프, 종이 빨대를 만드는 기업 KWC.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해법이 될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 간 국제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립니다. 170개 유엔 회원국의 정부 대표단 등이 참석해 국제협약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가 전국의 소비자 563명을 대상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관련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5일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82.2%의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 종식을 원하고 17.8%가 편리한 플라스틱의 지속적 사용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해서는 64.7%가 재활용보다 생산 감축을 생각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위해 소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배달음식 소비 줄이기,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리필 제품 구매, 제로웨이스트 상품 구매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패키징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감축이 패키징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 측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지를 한 번에 토탈 원스톱 패키징 솔루션 한솔루션. 폴리태그가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 리테일과 함께 소매업체의 제품 전반에 디지털 링크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오카도에서 판매하는 60개 이상의 식음료품에 폴리태그의 QR코드가 적용돼 고객이 자세한 제품 정보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리태그와 오카도는 2023년 세계 최초의 전국 디지털 예금 반환 제도를 시범 운영한 적도 있는데요. 고객이 리필 제도에 참여하고 재사용을 위해 제품을 반환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오카도는 이 플랫폼을 통해 조달,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방지 등 주요 지속 가능성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는 QR코드, 디지털 워터마크를 이용한 커넥티드 패키징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합니다. 올 패키징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커넥티드 패키징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송과 물류 패키징 분야 전문기업 선팩. 패키징 플랫폼 기업 올패키징 주식회사가 연세대 패키징 경영자 과정 총동문회,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와 함께 11월 13일 수원과학대학 신텍스 메이플홀에서 제3회 지속가능한 미래 패키징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정호 서강대 교수가 경제전문가 시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변화와 한국에 미칠 영향, 러시아와 중국 등 신제국주의 부활에 따른 정치 혼란과 경제 문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내수 경제 문제, 중소기업에 닥칠 미래 경제 환경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어서 이한영 올패키징 대표이사가 국내 캡티브 메이커 현황과 패키징 산업의 문제점, 미국 팩엑스포 2024에서 찾은 국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수출을 위한 방안 등을 발표해 중소패키징 기업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친환경 연포장재 제조기업 대룡포장산업.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대포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원인을 찾아 과대포장보다 더 좋은 포장 방법, 기술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와 제조기업이 과대포장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대포장은 제품 보호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과대포장 제품이 더 안전하게 제품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깨지기 쉬운 물품이나 식품은 더욱 두껍거나 크게 포장해 제품 손상 위험을 줄이고 신선하게 보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이미지와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포장은 제품 가치가 높아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부풀린 포장 크기와 무게는 심리적으로 더 고급스럽고 양이 많은 것처럼 느끼게 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세 번째, 선물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포장은 특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선물에 적합해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한 포장이 특별함과 만족감을 만들어 선물로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물 받은 입장에서는 개봉 후 버릴 때 번거롭고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와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포장을 통해 경쟁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해 마케팅 전략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사들은 포장이 크면 심리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포장의 크기와 제품의 양을 연결해 작은 포장보다는 큰 포장에 담긴 제품을 선호합니다. 여섯 번째, 마케팅 전략을 위해 과대 포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판매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비자 구매 유도 및 판매를 위해 과대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소비자와 제조기업이 과대 포장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친환경적이고 적정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와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사전검사를 통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과대포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패키징은 적정 포장, 최적화된 패키징, 원천 감량 패키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과대포장 전문검사기관 친환경 포장기술 시험연구원 팩엑스포 2024에서 만난 알루미늄 보틀들이 먹는 샘물 제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알루미늄 보틀을 먹는 샘물 제품에 적용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이 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재활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활용된 알루미늄은 60일 이내에 새 제품으로 재탄생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 경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보틀은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플라스틱 보틀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적다고 하는데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자국이 매우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알루미늄 보틀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해 많은 브랜드에서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플라스틱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빛과 공기로부터 내용물을 더욱 잘 보호해 물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셔보니 정말 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 팩엑스포 전시장에서 만난 알루미늄 보틀들이 먹는 샘물 제품이 먹는 샘물 패키징 변화에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HP 인디고 200K 디지털 인쇄기 HP 코리아 글로벌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PCR 사용 포장재들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수단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콜게이트 팜올리브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판매하는 팜올리브 퍼스널 케어 제품을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PCR HDPE 및 페트로 만들어진 이 병은 콜게이트의 태국 공장과 다양한 외부 파트너를 통해 제조,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900m 톤 이상의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을 삭감해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콜게이트는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머핏 웨스트락의 적정 크기 조정 자동화 솔루션을 사용하면 단일 품목이든 다중 품목이든 각 주문에 적합한 크기의 맞춤형 주문 포장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크기의 포장을 통해 완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줄이고 용적 중량과 운송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강력한 제품 보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렉소 솔루션을 공급하는 DKSH 코리아 국내 패키징 단신 뉴스입니다. 패키징 및 물류 산업의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 연세대학교 패키징 및 물류학과에서 2025학년도 일반 학사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 일정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 발표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입학 홍보처 홈페이지 및 올패키징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포장기계협회가 11월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회 창립 제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제26회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와 제25회 한국포장기계 대상 수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시영 회장은 30년 전 협회 창립에 많은 기여를 하신 업계 원로와 고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협회는 해외 단체와 인적, 물적으로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회원사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제25회 한국포장기계 대상 수상식에서는 이익희 SK팩 대표이사와 이희철 한신라벨 부착기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정종실 트루실 대표이사와 조성호 사본팩 부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자비스 최인환 전무이사가 포장기계협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제6회 한국소재표면기술 컨퍼런스 서프콘 코리아 2024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습니다. 한국접착코팅필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접착코팅필름협회와 서울대학교 접착솔루션센터가 공동 주관한 서프콘 코리아 2024에서는
나노재료 표면 기술과 분해성 폴리머의 재료 필름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접착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행사, 제품, 기술 거래, 인적 네트워킹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6개 분야, 10개 세션, 42개의 강연의 학술 세미나와 함께 비즈니스 교류회, 무역 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마련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포장 및 기능성 포장 전문 제조사 일진그라비아. 패키징 관련 다양한 이슈,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한국만의 기업 문화, 캡티브 메이커 문제입니다. 올패키징은 11월 13일 개최한 제3회 지속가능한 미래 패키징 경영 세미나에서 국내 캡티브 메이커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우리나라 포장재 제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캡티브 메이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패키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캡티브 메이커 문제는 혈연, 지연, 학연 등 관계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더불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지막 한 개를 더 채워 100개를 만들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본주의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캡티브 메이커의 등장과 활약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 특성상 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캡티브 메이커의 확대를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패키징 기업에 종사하는 포장인 모두 대응 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수성 그라비어 잉크 생산기업 대진화학.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주인공 조던이 공동선을 위해 누군가 죽었음을 알리는 조종을 쉼없이 울렸던 것과 같이 올패키징TV는 매주 패키징 주간 브리핑을 통해 중소패키징 기업과 패키징 종사자, 나아가 우리나라 패키징 산업 발전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패키징을 통하여 패키징과 함께 패키징을 위한 올패키징TV의 11월 4주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